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삐딱도꾸 시즌4, 삐딱한 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 모시고 하니까 누가 나오실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겠어요? 부부싸움했죠. 아, 그래 여전히 예, 4일이나 예. 같이 계셨을 테니까. 예. 안 싸우면 이상하죠. 그렇죠.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김병석 전 국민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네, 김영환 지사님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그 말씀은 안 하기로 최를 하셨는데. 빼달라 그래서 그냥 측근으로? 아니, 근데 저기 그 국장님 옛날에 세상에 그런 일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봤어요. 저기 주무실 때도 서서 주무신다고. 아, 거꾸로 잔 적은 있는데 서서 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아무튼 뭐 거꾸로 그래요? 주무셨는지 어쩐지 잘못하면 병석에 누워. 아, 병석. 그래서 이거 그냥 서서 주무신다고. 아재 개그. 이거 살짝 살짝. 추워집니다. 예. 아, 지금 살짝 우리 김병석 국장님이 상당히 발동 걸리기 시작했어요. 삐딱 떴고, 오늘 무슨 대단한 날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후보 시절에 그 회계 책임자 따지고 하셨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 소개 좀 해주시죠? 고향은 어디시고,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이 청주 사람들은 지역 이기주의 강한 선수들이라. 예, 그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네. 보니까 제주도에 가면 겐당 문화라고 있는데. 겐당? 예, 오. 여기도 그거 못지않은 그런 문화가 네. 좀 있지 않나. 예. 그런 거를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시 출신이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세종시로 넘어가 있는데. 네. 근데 저희 집이 옛날에 카바이트 공장이라고 혹시 부강에 아실라나? 부강? 예. 오, 그 충북이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충북 청원군 보육면 부강리 맞아요. 723번지. 아, 거기 고향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 카바이트라고 그랬어요? 카바레라고 그랬어요? 그 비슷한 겁니다. 아바이트, 뭐였지? 아바레. 카바레에 그러면- 뭐 사춘 정도 되는 예. 부글부글 끓죠 그게. 땅값 많이 올랐습니까? 그 집 고향 땅? 아, 저희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거기에.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네. 그 성신양회가 다 가져갔어요. 오. 예, 알죠 성신양회. 그 단양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전하면서 충주댐 생기면서 네. 성신양회가 단양에서 이쪽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부강역 그 앞쪽으로 아, 해가지고. 그래요? 예. 오. 그쪽에 저희가 땅 떼기가 조금 있었는데 예, 그거를 싹. 네. 어쨌든 우리 지역 편의 방송국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북 본적자가 다시 오셨으니까 환영합니다. 자, 이제 맛배기 토론을 좀 할게요. 그 가장 궁금한 거는 김명환 지사님 회계 책임자 측근까지 했으니까 도대체 김명환 지사님은 갑자기 왜 청주로 오셨냐? 잘 됐으니까 또 도지사가 됐으니까 그런 비하인드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습니까? 뭐 오는 거야 이제 당신 마음이고. 네. 뭐 당신 오기 싫으면 안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4년 전에 네. 4년 전에 그분이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를 했었죠. 네. 그때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차라리 고향으로 가자. 그때 이미 또 당신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에 후보가 없어서, 경기지사 나올 후보가 없어서 살신성인 하신 거죠. 그래, 그 뒤에도 늘 고향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고, 이제 연세가 좀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이제 수구초심이 좀 있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뭐, 비하인드라고 하면, B. 네네네. 그런 거죠. 이제 그 사실은 충북지사 출마 선언 전 열흘 전 열흘 전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죠. 했죠. 출판 기념회도 했다며요. 그 전에 했죠. 그건 또 그 전에 했고. 예.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까지만 해도 네. 그 심대철, 네. 뭐 정병국 뭐 이런 분들만 좀 이렇게 거론이 될 때였었는데 후보군으로. 근데 갑자기 이제 유승민 의원이 확 올라오고 또 이제 원희룡 뭐 장관도 좀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좀 상황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실패를 하고 이제 뭐 이쪽에는 뭐 잘 안 보겠다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구로
가서 이제 집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뭐 네. 대선 때도 뭐 특별한 역할을 별로 안 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 그런데 갑자기 유승민 의원 이름이 이제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나오는데, 아, 요거는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 지금 이제 징계 먹은 당대표. 뭐 이준석 대표하고, 며칠 안 있으면 VIP 되실 분하고 뭔가가 있었지 않냐. 아하, 감 잡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원래 안산에 계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산다 그러더니 충북으로 왔어. 그래서 경기도 안산에서 안 산다 하셔가지고 안산을 떠나서 일산으로 가셨다가 아, 일산. 거기서 떨어졌죠. 일산 고향 병? 예,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표현인 것보다는 뭐 그냥 안 되셨다. 안 됐죠. 안 됐고. 정말 아깝게 안 됐죠. 오, 예. 399표자? 아, 그건 안산. 그건 안산입니까? 2016년. 아, 그 2016년에? 오유, 그건 아깝다. 안산. 네,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이제 제 추측이건데 그 향후에 이제 최고위까지 가실 분이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저 충북으로 여기 안 되니까 충북으로 가시라. 그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좌우지간 아니 남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그럴 있었지 수도 않냐. 있다. 네,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이제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이종배 의원이라든지 또 뭐 엄태웅 의원이라든지 뭐 이분들이 좀 나서서 좀 내려와 달라. 아 내려달라. 그러니까 그 판단 내려오지 말라 하는 분도 있었죠? 없었나? 있었던 거로. 그죠. 뭐. 예. 근데 그 당시에 일단은 안 내렸으면 방경국 전부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뭐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폭탄을 맞은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쪽 지역에서도 그렇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그랬고 그 당시에 뭐 이제 거론됐던 뭐 이해운 후보라든지 또 뭐 박경국 후보 또 오재세 후보 또 뭐 근데 나올까 말까 하던 윤곽근 뭐 전 위원장 정도 그렇죠. 가지고는 네. 유영미 실장님하고 이게 좀 약하지. 조금 좀 빡세지 않냐 이기기가 뭐 그런 판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좀 말이 길은가요? 네. 맞을게. 내가 아니 뭐 자꾸 다음 장을 넘기고 아니 그러는 패스하려고 지금. 아니 이거 살짝 조금 이거 자꾸- 빈정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삐리리 돌아갔습니다. 예, 네, 네. 예. 앞장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그 이 양반이 충북지사로 옴으로 해서 사실은 대전, 충남, 세종 후보들이 상대 후보보다 약했어요 다. 근데 세 군데가 다 당선이 됐죠. 아, 김영환 유과다. 예, 김영환의 다비 효과다. 낙수 효과가 있는. 낙수라는 별로 안 좋아해서 다비 효과다. 뭐 나비 이렇게 효과. 나비.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한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맛배기 토론을 패스할랬던 게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도 오늘 발표가 됐던데 예. 엄태영 국회의원은 사무부총장 같은 거나 조직부총장 뭐 그래서 요직이 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전 비대위원 한 일주일 하고 근데 여기 지금 국민의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재판부가 또뭐 내일이죠, 내일? 뭐 그래서 내일 신문기 뭐 내일이라는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을 보실 때 정책으로 하셨으니까. 뭐야 참 진짜 그 시체말로 좀 아사리판이죠. 네. 여기가. 아사리판. 예. 그 어쨌든 뭐 정진석 전 비대위원 현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일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날인데 만약 이제 인용이 되면 네. 이제 개망신을 당하는 거고 기각이 되면 어쨌든 뭐 이제 당을 수습하는데 이제 탄력을 받겠죠. 근데 이제 벌써 또 삐걱거린 게 오늘 그 주기한 그 친윤계 인사라고 뭐 네. 전 뭐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하는데 광주 뭐 국힘에 지난 지선에 광주시장으로 예. 출마했다죠. 그분이 발표 1시간 만에 나 좀 빼달라. 그래서 바뀌었죠. 뭐 전주의 의원으로. 뭐 그런 것도 좀
그럼 정진석 또 쓰러지면 그 나비 효과가 김영환 지사까지 옵니까? 그거 옆 동네인데. 그걸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까요? 그게 뭐 사돈이 가지 않을까요? 그 바뀐 이유가 있더라고.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옛날에 다 축구 선수였어요. 헛발질. 헛발질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다 한문 선생이야. 뭐 누구는 뭐 양 누구요. 이러고 또 나배 전 의원은 뭐 괴자의 혈. 이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한문 표저의열은 진짜로 어려운 함자인데. 전부 한문 선생으로 바뀌었어. 그저열이 무슨 뜻인지 혹시 조금만 구멍이 이렇게 커진다? 커진다. 제가 몰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바뀐 분이 지금 여성으로 바뀌었죠. 전부 저 전립선 비대증에 걸려갖고 전부 비대위원만 해. 그래서 여성으로 바뀌었어. 하여튼 요 비대위도 하여튼 운명이 오늘 내일 하는데 국민의힘 뭐 이런 판결이든 저런 판결이든 당분간 끝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좀 웃기는 게, 네. 그 설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징계받고 있는 당대표하고, 당대표가 좀 판정성하지 않았나. 너 노원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대구 경북 가서 지금 얼쩡거리고 있냐? 그러니까, 야, 너는 아버지 거 받아서 11선 하고 있는 주제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래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리더라고요. 그거를. 하여튼 세요. 네. 아, 맞아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까지 하면 11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씨, 우리 아버지 뭐야. 씨. 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줬네. 나한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주었는데. 그랬어요? 네. 이거 뭐 참. 오늘 삐따토커님들이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토론입니다. 그래서 김영환 지사 경기도지사를 나가겠다고 말한 지 열흘 만에 충북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막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큰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지역에서 활동 안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처음부터 약간 이제 이슈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땐 민주당에서는 별로 한번 패배를 해서 그런지 크게 뭐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같은 당에서 견제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여러 명이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당에서? 네, 그 국민의힘에서 누가 그렇게 그게 뭐 저 김영환 지사를 이렇게 좋게 기사를 쓰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이야. 같은 당이. 그래서 그러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일부 도의원도 뭐 칼을 갈고 있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어땠습니까? 제가 충주에 뭐 늘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18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서울로 유학을 가서 거의 뭐 한 반세기 만에 이렇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오래오래 계셨던 그 토박이 분들이 볼 때는 그 이방인 취급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이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거시기, 우리 거시기 알죠? 거시기 한데 어쨌든 또 그 오래된 이쪽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제 굴러온 돌인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자꾸 빼내려고 해요? 아니면 박힌돌 근처도 안 갔는데 괜히 박힌돌들이 참 뭐라고 해요? 아직 근처도 안 갔는데 네. 저 굴러온돌이 좀 잘 좀 해봅시다라고 이게 가고 있는데 아하. 야, 너 굴러온돌인데 왜 자꾸 오고 그래? 뭐 이런 거 아니냐 지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충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심해요. 교수님도 사실 여기 한 30년 이상 30년 이상 살아도 살았는데 맨날 서울로 서울 사람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여기서 애들 막 태어나고 초중고 뭐 대학 다 다녀도 맨날 서울놈이래. 서울 가면 충북놈 왔다 그러고. 아하. 여기서는 서울놈이라고.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니 30년 훨씬 넘게 사는데 맨날 충북놈이면 그래. 저 지금 서울 올라가면요 술 먹을 친구 없어요. 여기 몇십 년 여기서 살았는데 술 먹을 친구도 여기 훨씬 많은데 맨날 서울놈이라 그래. 이거 진짜 좀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동감합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 이게 거기 부강이니까. 그 본적이 부강인데. 아니, 충북 부강이니까. 네. 아. 그게 저도 그거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역색이 없어서는 안 됐지만 너무 이 배타적인 부분이 좀 강한 건 있어. 그죠? 그래서 저기 충북대 평생교육원이라도 좀 다녀보려고 해요. 그러면 평생교육원 나오신 분으로 얘기할 겁니다. 서울 사람인데. 그러면 학연 하나 생기잖아. 참 나온.
도립대 교수 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계신데 뭘 그거 뭐 더 그 뭐 필요합니까 더? 아, 그래도 학연이 있어요. 자꾸 서울 사람이라 서울 그래서 사람이에요.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해요, 근데 심해. 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정무 라인을 제가 이제 표를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저기 망고보드에서 또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이렇게 야, 해가지고 정말 이제 잘 정무 라인 만들었네요, 뭐 이게. 박식순 특별고문 그 옆에 이제 뭐 최현호 누구요? 조성화, 김태수, 김진덕 박사님 뭐 옆에도 쭉 윤문원 전무사위도 있고 근데 여기 물음표가 한 명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 누구지? 여기 누구 한 명 있는데 여기 누굽니까? 아니 그 저 국장님은 최측근인데 뭐 직책이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까? 아니면 자리가 없습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거 결격 사유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신원조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뭐 솔직하게 그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감히 이제 그 도청을 들어갈 수는 언강생심이죠.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겸손하시겠죠. 겸손하시겠죠. 언강생심이고 저는 다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지사께서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뒷받침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역대 정권도 그렇고 왜 관직이 없는 분들이 무섭더라고. 그렇죠. 실세, 원래. 네, 원래. 뭐 문재인 정부의 양정철, 현 정부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실세인 것 같은데 그런 느끼십니까 실세라는 거? 전혀 아니죠. 아닙니까? 채찍권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좀 모시는 근데 거를 이 물음표가 변은영인가? 비지라고 돼 있어서 원래는 윤문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는 이제 A, 네. C, B, C 이렇게 가다가 한 명씩 이제 얼굴을 찾고 이제 B, C가 이제 남았는데 이분이 아마 저 국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아유, 저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갈 모양일세. 아, 지사님 좀 넣어줘요. 아, 이거 뭐 그래. 제가 이제 정무 라인을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군로원들이 박힌들 근처도 안 갔는데 벌써 튕겨나가게 상황이니 정무 라인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건데 먼저 최현호 정무특보로 제일 높아요. 2급 상당. 아유, 뭐 충분히 이분은- 자격이 있죠, 이분은. 이분 역할 어떨 이제 건지. 그 전에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지사께서 2016년 총선 때 네. 국민의당을 예. 하셨잖아요. 그때 총선 때 그 선거대책본부 직을 뭘 맡고 계셨는지 혹시 총괄 선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이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재영입 위원장. 어디 언제요? 2016년 총선 때.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례 1번한 신용현, 네. 또 지금 서울대 총장하고 있는 오세정, 그렇죠. 또 여기 충북의 김수민 네. 다 이게 픽업을 했죠. 지사께서 예.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시면서 또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네. 본인은 399표로 떨어졌지만 아 그때 얘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했죠. 음, 이번 대선 때 인재영입 위원장. 예, 윤석열 캠프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죠. 이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다. 좀 뛰어나다. 네, 그래서 그 최현우 전 위원장님을 2급 상당의 정무특보로 모신 건 이제 그만큼의 역량을 보신 거고 네.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분이 보니까 뭐 7번인가 8번인가를 낙선을 하셨다고 8번. 7전 7패? 뭐 그런 뭐 그 저지간요. 정도 될 거예요. 예, 참고로 여기서 살짝 한마디 더 하면 요거 약간 엮기를 새는 얘기인데 우리 지사께서는 9전 5승 4패. 9전 5승 4패. 사패. 승률이 높으시네요. 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뭐 최현우 위원장님에 대해서 야 8번씩 떨어졌으면 무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 8번씩이나 출마를 하셨으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게 어디냐 이게 이거 상당한 노하우인데 이 정무적 감각 우리 써야 된다. 우리 지사께서는 그걸 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이분이 어쨌든 국회의원에 도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2급이 이제 격에 맞냐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정치적으로 좀 써주세요 해서 어떤 뭐 대본 차원에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 이제 뭐 민주당이든 네. 또 국민의힘이든 당원당규에 그 광역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당 소속 인물을 좀 이렇게 도에 또는 시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야 한다. 뭐 좌지간 뭐 그런 당원당규가 좀 당의 몫이 좀 있다.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타쌍피인 거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서원구에 국회의원을 배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좀 하시다가 예, 왜냐하면 최은호 의원이 계속 계시면 아무것도 안 주면 다음에 또 떨어져요. 이분은 거기에 그냥 고정표도 계속 있으면, 있지만 확장표도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한테 떨어진다고 또. 그래서 만약 공천 안 주면 국민의 쪽에서 누가 나오면 이분 무소속으로 또 나오니까 또 떨어져. 그럼 뭔가 줘가지고 이렇게 아웃시키면 서원구 싸움 재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포석일 수도 있다. 본인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 삐딱떡 이 정도는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살짝 삐딱하게 가자면 삐딱하게 가지면 과연 최은호 위원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실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예. 그래요? 그래도 꼭형 조회.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제 라인도 많잖아요. 보니까 일단은 뭐 외곽 기관은 그렇다고 치고 그 이제 최현우가 조성화 그분은 전문가로 온 것 같아요. 기자 출신이니까. 예. 아시는 분이에요? 저 모르죠. 넘어가고 예. 김태수 정무부장으로 윤홍창, 유승찬 대협력관 이분들은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상황은 이게- 어떻습니까? 아직은 시작 단계라. 이제 현재 그 공무원들하고 그런 그 성격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각 부서의 그 성격, 또 공무원들의 일하는 성격, 뭐 이런 스타일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그 외부에서 지사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달 하고도 이제 겨우 10일. 네, 맞아요. 예, 그 정도인데 지금에서 뭐 이분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예, 적어도 이달은 지나봐야, 5월달은 그래? 지나봐야. 그래 다행이네. 난 연말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더니 딱 3개월 100일까지. 그럼요. 100일까지 100일이면 보고 안 되면 다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 달까지 성적 안 내면 정무 라인이 아니고 정리 라인이 그 되는 정리는 뭐 청와대도 상 날리던 아니 용산도 상 날리던데. 거기 요즘에 용와대라고 한답니다. 용화대도 상 날린다는데. 우리 김태수 정무보좌관님, 윤홍창 대변인님은 이 대변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아까도 비대 그 대변 볼 때 비대가 또 대변 대변이 뭐 그러네 비대하고 뭐하고 전부 연관됐는데 또 하고 근데 여기 말고 여기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썬피아 있잖아요. 뭐 썬피아를 모르는 선거 캠프에서 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자리 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까? 거의 뭐 아니 일단 갈 사람은 다 갔어요? 국장님 자리를 뭐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안 간다니까 여기 공모를 해서 아유, 요 BC에다가 요 B 물음표 BC를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 지사님 핸드폰 공개했잖아요. 문자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 핸드폰 번호도 알고 계세요? 아니 그거 공개도 하셨잖아요 직원들한테. 그걸 왜 하셔가지고 문자를 하나 모르겠어 직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도정 발전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문자 전용 있고 또 직원들한테 개인 폰 번호를 공개한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거 그 번호 또 있어요 번호가? 아니 뭐 그걸 거예요 아마. 두 개죠 그러니까 공용폰이랑 네, 개인 폰.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 지사가 그 정말 그 소통 엊그제 제가 이렇게 토론회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 다 불통을 이야기하시던데 네. 이 양반만큼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소통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걸 불통이라고 하나? 자기 말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50분 얘기하고 10분 듣고 그러면 안 되고 50분 듣고 10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아니, 근데 저도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한순간 모든 걸 페이스북에 다 올리셔요. 그 아주 장문이야. 근데 쭉 논리정연하게 잘 쓰셔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통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만드는 거, 프레임을. 아니 이슈가 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시종 지사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낫죠. 네, 뭐 정해진다. 제가 그 이제 페북에다가 한번 글을 한번 짧게 올린 게 있어요. 그 지사님 관련해서. 네. 그 뭐냐면 어쨌든 그때 이제 차 없는 도청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언론에서 꼭지를 그렇게 좀 잡아서 차 없는 도청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꼭지를 잡아서 문제가 됐던 건데 차 없는 게 아니라 차를 좀 덜 주차하는 도청 이렇게 꼭지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그조차도 지난 12년에 비해서 좀 역동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충북에 지난 12년에는 너무 조용했잖아요 충북이. 차 꽉 찼죠. 네, 일단. 네, 뭐 차는 꽉 차고 네. 또 기타 뭐 모든 그 중앙과 지방과의 그런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너무 조용했고 충북이 그 조용했던 충북에 어떤 지사님이 어쨌든 오셔가지고 도로 하나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파장이 막 이제 퍼져 나가죠. 그다음 그 파장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할 것이고. 그 파장을 인정을 하고 동참을 많이 할수록 충북의 변화와 혁신이 빨리 온다. 그래서 충북 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한번 페북에 살짝 한번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돌 이제 앞으로 안 던져요? 몇 번 더 던져요? 좀 더 던져야죠. 좀 더 던져야 됩니까? 몇 개 정도 더? 뭐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맞아 죽는 깨구리. 아, 그러니까 좀 자꾸 이슈를 던지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와 혁신, 개혁을 계속 추구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계속 아젠다 던지는 게 맞죠. 예전들 자꾸 던져야. 던져야 뭐가 되죠. 어쨌든 차 없는 도청은 저는 혜택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 특성상 그 근처에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 주차할 때가 많더라. 한 번에 다 주차합니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네, 큰 한 생활을 하시게 돼서.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차가 뭐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차도 있어요? 괜찮은 게. 그다음 뭐 또 5급 이상은 뭐 차 끌고 가려면 하급 직원들한테 눈치 보여, 지사 비서실에 눈치 보여. 아마 차도 못 끌고 다닐 텐데, 야 이게 사무관 이상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환 지사가 이제 뭐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아직도 100일이 안 됐어요. 그죠? 이런 그쵸. 상태에서 뭐 자신이 던진 돌에 그 파도가 넘쳐서 너 물방울도 튀고 뭐 본인한테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로드맵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한 번만 할 거냐, 또 뭐 총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뭐 일단은 정치인이니까 어떤 길을 갈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딱 2번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2번씩? 2번씩. 3번도 아니고 네. 한 번은? 네. 한 번만은 한 안 돼? 번은 좀 그렇죠. 좀 그 일을 꾸미다가 말게 되기 때문에 지금 청주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4년마다 바꾸니까 일을 하다가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뭐 지사님이 뭐 다른 꿈이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더 그래도 충북도를 위해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아유,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죠. 근데 그게 뭐 지사님께서 바란다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지사님 머릿속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로지 충북뿐이 없습니다. 지금은. 네.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하시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충북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허브로 만들 것인가. 가장 충북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3단 논법에 의하면 가장 충북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뭐 요걸 향해서 다른 정치 일정은 다 배제하고 매진할 것 같습니다.
같은 그 성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젠다던 쪽에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영환이시잖아요. 영순이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아, 예, 예. 성함이. 자, 우리 뭐 교수님께서는 맞아 뭐. 딱 토크가 아니라 무슨 칭찬 토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삐딱하게 그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세를 따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955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만으로 67세고 70세가 넘고 71세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뭐 지금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은데 뭐 컨디션은 아, 어떻습니까? 76세 도지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좀 그렇긴 하죠. 그 연세에 대통령 되신 분도. 그렇죠. 바이든 예. 바이든인가? 아,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네. 거의 뭐 80 다 돼서 대통령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문중형도 미국의 조 바이든. 네, 거기가. 문중이세요? 네, 우리 조 씨. 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다음에 또 나온다는데. 아, 그쵸. 아, 예. 문제는 11월이죠, 이번 11월. 네. 중간 선거. 그런데 그 지사님 오늘 충북 언론인 클럽이랑 밥 먹을 때 저도 옆에 있었는데 4시간밖에 안 주무신다고 새벽 3시에 깨서 몇 시간을 더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는데 안 피곤하신가 모르겠네요. 아, 그게 선거 때 네. 저희가 이제 숙소를 좀 같이 썼잖아요. 네. 12시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씻고 이렇게 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4시 반, 5시 사이에 일어나셔가지고, 네. 어떤 때는 뭐, 잠깐 뭐 세면이라도 하고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또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생얼로 일어난 그대로. 그거를 뭐 한 5시쯤에, 해버려요. 5시 반 뭐 그때쯤에 해요. 그러고 바로 나오시면 야 아침 회의 좀 해보자. 다 깨우는 거죠. 상당히 피곤하죠. 근데 그분이 정말 열정이 넘치셔서 그런지 열정만큼 체력도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열정만큼. 열정만큼 체력도 있어서 재선을 도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변 우리 저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천하시는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아직까지는 뭐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뭐 지금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우선은 지사님이 충북지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해서 정말 우리 충북 도민들이, 저도 이제 충북 출신이니까, 네. 충북 도민들이, 우리 충북이 이렇게 보면 인구로 보면 전체 인구의 3.1%, 그리고 뭐 GRDP라고 그러나요? 다 상. 네. 그게 지금 3.62% 정도. 3.67. 67. 아, 좀. 4% 충북 경제 안 돼갖고 제가 그걸 거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 국장님께서는 3.67이든 뭐 해서 4% 이상의 이게 경제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충북을 조금 더 대한민국 제1의 그러한 동네로 만드는데 지사님이 더 역점적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또 삐딱하게 또 양 두 분이 뭐 칭찬 토크만 하니까 제가 또 후배 파야죠. 약점 뭡니까 약점? 지금 우리 저 도민의 입장에서 김영환 지사의 지금 최대 약점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는 거. 그런 얘기 있어요. 사실은 마이 동풍은 아니고 마이 북풍은 좀 되는 것 같다. 마이 북풍. 북풍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도민들 뭐 도정 제안 뭐 이런 거 문자 왔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하고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것도 좀 공개하면 훨씬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 삐딱 토커들은요.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지사님 잘하면 계속 칭찬해 줄 거고 못하면 우리 삐딱하게 나와요. 근데 하나 우리 지사님이 치과 의사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가 상한 충북을 고쳐주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치과 의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 지사께서 직접 해주신 겁니다. 아 그래요?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는지 싸게? 그거는 뭐 이따가 따로? 의료비 후불제로. 물제로? 예,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제가 얼마나 우리 측근께서 네.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이게.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예. 몇 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하셨어요?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뭐 16개. 어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아, 예, 뭐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지사께서 해갖고
원가만 좀 계산해봐라.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하신 게? 3년.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도 충분히 치과 의사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있죠. 뭐 당연히 있죠. 제가 3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임플란트 마무리가 만 3년이 안 됐죠 아직. 마무리는. 근데 뭐 그러면 그 고객님들, 환자들이 지금도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근데 지금 병원 안 하잖아요.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이제 거기 그 안산에 그 치과가 이제 창고형 치과라 되게 커요. 이해 막는 집. 예, 그 대표 원장님을 하셨거든요. 다른 또 대표 원장님들도 더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맡아서 해주시고. 저만 특별히 시작해서 해줬는데 무지무지 아팠습니다. 특약점이네. 이게 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 살짝 이제 삐딱하게 좀 나가면 우리 지사님이 약간 좀 그 뭐냐면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못 하신다. 네, 요게 그렇죠. 예, 이름이나 이런 건 기억을 좀 하는데 이름하고 얼굴을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매치를 못 시켜. 그게 약간의 약점입니다. 마약점이던데요. 저도 한 10번 봤는데 마지막에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이 얼굴을 10번씩이나 보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보면 바로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오신다고 할 때부터 전화 통화하고 뭐 저쩌고 해서 뭐 여러 번 만났는데 잘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뭐 이건 뭐 약간 또 다른 새끼인데 이제 우리 지사님보다 더 심한 분이 안철수 대표. 그분도 잘 못 알아봐요. 이름하고 다 기억하는데 또 그분이 또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 앨범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50명씩 지사님한테 이렇게 뭐 한 1000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중국 사람? 뭐 1000명까지 그죠? 갈까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일일 시험을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름하고 완전 맞추기. 저기 뭐 사모님 얼굴을 기억하시잖아요. 사모님 얼굴은 그냥 관념적으로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참 하이 토크. 지사님이 약간 이제 사람 알아보는 거. 이게 조금 약하시구나. 예, 좀 부족하죠. 그럼 뭐 하여튼 그건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서 하시다 보면 그렇죠.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또 마무리를 또 측근을 모셔놓고 욕하기도 그렇고. 다음에 뭐 또 경고했어요. 몇 달 안 남았어, 그죠? 100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저한테는 여기 PD님께서 빨간 데 앉으래. 그래갖고 저기 측근 오시니까 좋은 얘기만 하라고 협박했어, 협박. 저는 뭐 이게 좀 때려달라고 이렇게 파란 의자에 앉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측근부터 말씀하시죠. 우리 지사님. 충고라고 할까? 조언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불통 이미지가 좀 있으시다라는 부분이 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분 이야기하고 10분 듣고 요거를 좀 30분 말씀하시고 30분 듣고 아니면 먼저 듣고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좀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지사님이 이제 그 4년이라는 기간이 좀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거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에 뭐가 좀 성과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조바심, 뭐 이렇게 급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톤다운을 좀 시키셔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문자 이렇게 받잖아요. 받은 거는 어느 거는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안건이라 우리 정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라고 또 지사께서 뭐 또 개인 방송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피드백을 좀 그렇죠. 네, 주시는 네, 그래서 도민과 좀 더 가까이 또 어쨌든 뭐 가까이서 당신을 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섬김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도민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삐딱토크 나오는 거 아세요? 말씀하셨어요? 모릅니다. 내 측근 아니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 불통 이미지는 조금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고치시고 아무튼 그리고 저는 좀 괜찮은 게 우선 이렇게 아젠다를 계속 던지는 모습이 참 좋아요. 이렇게 자꾸 방구도 끼다 보면 똥 나오듯이
자꾸 아진데 던져야 거기서 뭔가 성과 나와서 그렇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더 그거 하시고 그러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러시면서 충분히 발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허니문 기간이어갖고 그렇죠. 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때 삐딱삐딱해서 굉장히 심하게 뭐 그때 뭐 저도 같이 불러주시면. 그럴까요? 아니 네, 뭐 알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삐딱 토커들이 아주 삐딱하게 지켜보고 있고 또 한 분의 삐딱 토커가 입성을 하셨으니까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이고, 예,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